3배입니다. 뭐가 3배라는 건지 일단 요 영상부터 좀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욕지도를 출발하는 배를 1시간 정도 통영에서 일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육지 중심적 사고에서 잠시 벗어나 섬마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듣고자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화 전략으로 강원도를 더 큰 도약의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육가에서 보조법은 나중에 받아도 돼. 네, 지금 여야 대표가 열심히 지금 현장을 간 모습을 저희 같이 봤습니다. 오늘로써 꼭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41일 남았죠. 한 달 반이 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민주당 48%, 국민의힘 15%.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역대 최저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준우 대변인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평상시라면 평상시도 물론 이제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이지만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에서 불리하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후보를 내더라도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책임 당원수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한 곳도 있었었고 1월 달에는 또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 게 나왔을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요. 당내 갈등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께서 좀 외면하는 게 아닌가, 싸우는 모습 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저 특징이 뭐냐면 무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율 빠진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고 나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시선을 돌리겠어, 등을 돌리겠어, 얼마나 반성하는지 보겠어라는 그런 지지층이 좀 많이 생겼다. 이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서영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쭉 추세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상향 흐름을 한 번도 잃지 않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우하향 흐름을 지속적으로 하고 우연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이 약 35%가 되는데 네. 그 35%에서 20%가 이탈한 15%라 하는 것은 아마도 보수층 내에 있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중도적 보수가 완전히 등을 돌려서 무당층이거나 심지어는 유이재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로 선회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미 그 보수층이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고 그것을 봉합하기 위한 장동혁 지도체제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가고 있지 못한 현재 분열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이 결합된 문제라서 당분간 쉽게 극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서 의원님, 국민의힘이 못해서 민주당이 잘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잘 나오는 겁니까? 정치가 원래 그 여당은 야당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전략 자산, 핵심적 비밀 병기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허약한 리더십이 가장 결정적인 그 동인을 제공한 것 같고요.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야당이 밉다고 해도 여당을 지지하기에는 그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원래 처갓집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만 봐도 절을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당대표라든가 지도부에 대해서도 큰 에러가 범실이 없으니까 민주당의 지지율도 같이 함께 상향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의 그 서로 케미가 친청이니 친명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분열적인 프레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 호흡을 맞추고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루두루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반사이익을 또 정청래 대표가 잘 케미로 버무리고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들었는데 사실 이건 좀 정당 지지도죠.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3배입니다. 15에 3배가 넘는 수치. 근데 진짜 주목할 건 이겁니다. TK 지지율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지지율입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 분명히 전주에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26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주가 아니 전전주 2주 전에 그런데 오늘 나온 게 민주당 34 그리고 국민의힘 25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이 지금 9%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구 출신 김윤영 대변인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당이 직면한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는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명백하게 전련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저희들의 눈높이로 계속 전련을 외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과가 먹히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끔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지지율에서 역전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거나 또는 저 윤석열 정부가 못했을 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공직선거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지율이 역전되는 건 제 기억에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MBS 여론조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MBS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네. 다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묶어서 돌립니다. PK라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돌리는데 MBS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따로 돌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MBS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지지율이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지금 직면한 위기가 단순하게 선거가 다가오면 뭉쳐줄 거야라고 안심하기에는 전 굉장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방금 이제 주요 이유가 전륜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미 2월 달에 전륜했지 않습니까? 전륜 선언을 했죠. 선언을 내면서 국민의 모든 의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당대표 포함해서 전륜 성명서를 냈었습니다. 이미 전륜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친한계 쪽에서 왜 이렇게 전륜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하느냐. 친한계 쪽에서는 자기들한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이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전륜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친한계에서는 지금 여전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매일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공격하고 물러나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 지지자라 그러면 당내에서 싸워야 될 적은 밖에 민주당인데 우리끼리 싸운 모습을 보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당 지지자들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은 친한계에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당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은 친한계다. 아니다.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제3자 성치훈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107명의 결의문으로 전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 행보를 보십시오. 지금 충북지사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최종 결선 후보로 올라가 네. 있는 윤갑근 후보는 나는 윤어게인 후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윤어게인 후보를 컷오프도 못 시키는 정당이 어떻게 조륜을 한 겁니까? 그 결의문에는 분명 본인들의 방향, 그러니까 결연을 하는 그런 메시지와 다른 결을 가는 거는 그 당에서는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윤곽근 후보 내버려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선 후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납득 못할 만한 컷오프가 이루어지고 결국 추경호 후보가 지금 또 역시나 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도 지금 윤석열 정부 마지막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때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 공주 부여 그쪽에 재보궐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전진석 전 의원이 지금 솔솔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이게 저륜입니까? 계속해서 뭔가 장동혁 당권파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저륜을 했는데 오히려 저륜을 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일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계속하시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좋죠. 상황 진단을 못하고 이거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못하는 거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한쪽이 너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발 보수 정당 지금 국민의힘이 왜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지에 대한 원인 진단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과자 정당 아니냐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과 2심에서 5년형이 확정된 김용 씨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출마하겠다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김용을 지지하는 변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의 변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말리진 않습니다. 대신 3심에 가면 유지되게 굉장히 확률 높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선거에 나와서 국민 심판받겠다, 정말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걸 지적받으니까는 이재명 대통령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나한테 사과해라, 앞으로 나한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은 반박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과연 그런 거 갖고 지금 일단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천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요. 본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만간 당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충남 사천에 있는 그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성선 2개월 전에 사면을 줘서 총선에 내보냈고 당선까지 됐습니다. 김장견 의원 비례대표입니다. 이분 역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됐는데 사면 준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단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TK 지지율을 보고 있죠. 이제 오늘 나온 이 MBS 여론조사, 뭐 저희 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뭐 오차 범위 내인 곳도 있긴 합니다. 수치적으로 앞서는 수치가 나왔고, 특히나 저희가 TK를 콕 집는 이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이 대구죠. TK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34, 25 이게 서영호 위원님. 사실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수치적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경우는 TK에서 있었어요. 대구에서 있었는데 이건 지금 오차 범위 바뀌거든요.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제가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1995년도부터 했으니까 3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반어법이죠. 예, 네. 난생 처음 봅니다. 난생.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지역도 아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저렇게 오차 범위 내의 지지율이 역전이 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보수 정당, 즉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탄핵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뭐 미국을 방미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그 지원 유세를 갖다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넘어서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저 구조가 바뀌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그걸 가장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간 후보자들이 가장 절박한 이 문제를 느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이 만약에 광주에서 저런 현상이 있었다면 네. 당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모두가 사퇴할 만한 중차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수 내에서는 이것을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가 비주류가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한 것 때문에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장동혁 대표가 대구 경북 지도에 대한 오차 범위 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대구 경북 보수의 지지층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영호 위원님께서는 이준우 대변인님, 결국 장동혁 대표가 잘못한 걸로 우리 눈엔 보이는데 그게 지금 친한계 때문이라는 판단인 거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모든 이제 현재 당 운영이라든가 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책임질 사람은 장동혁 대표가 맞죠. 그렇지만 이것을 장동혁 책임이라고 묻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여론조사는요, 주호영 의원이 주호영 후보죠. 주호영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게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호영이 불출마 선언을 했단 조금 말이에요. 전에 했죠.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주호영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진숙 후보도 무소속 나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진숙 후보도 아마 주말 사이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선당 후사하겠다. 그런 메시지 나오게 되면 후보 간의 갈등이 정리화되면서 대구가 결집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 바로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전재수 후보한테 뒤지고 있다가 오차범위 네. 밖에서 두 자리고 뒤지고 있다가 박형주 후보로 한 명이 딱 결정되니까 급속히 결정하면서 지금 한 자릿수 6%포인트 차이 정도 나는 정도로 굉장히 붙었거든요. 네. 바짝 따라붙는데 그런 현상이 조만간 대구에서도 나타날 거다.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공천을 둘러싸고 그런 것뿐이지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은영 대변인님. 그 상황 진단이 조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저희가 대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는 대구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잘해도
국민의힘이 못했어도 대구 시민들께서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더 지지해 주셨고 지지율이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구에서만큼 진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대구시장이 뺏기거나 더 네. 나아가서 대구 여론조사 지지율 상태가 저 상태로 고착화가 된다면 네. 국민의힘은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양 정당이 지역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기반이 흔들리면 존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 안일한 상황 인식을 하시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도 지금 민주당이 잘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그 징표가 뭐냐면 저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9%가 나왔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권 초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커플링이 돼서 가야 되는데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민주당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 준비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됐었고 뭐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청문회 아니면 국정감사 하는 거 보면 민주당이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은 지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그런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못 가져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그 탓을 특정 계파로 놓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좀 비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떻게 하다가 역대 최저를 찍게 됐느냐. TK에서마저 오차 범위 밖으로 유의미하게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느냐.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길리서치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한길리서치에서 이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 잘한다 27.9, 못한다 64.1. 그런데 대구 경북 볼까요? 대구 경북이 잘한다 25, 못한다 62.8입니다. 잘 못한다는 얘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긴 하지만 잘한다는 수치도 전체 평균보다 TK가 더 낮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우 대변인님, 이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구 민심이 회초리 든 거 아니야? 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초리 든 거 맞죠. 지금 이 어쨌든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네. 현 상태로 가다가 지방선거 패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습에 대한 방법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원리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네. 통 크게 포용하면서 유연하게 가서 해소를 할 것이냐. 이런 위기에 대한 해법은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역단체장 중에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 발언을 하면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즉 공천을 본부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원리 원칙대로 해서 나는 심판을 받겠다라는 네. 그런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마 다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구 민심이든 회초리,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하고분 제대로 해라. 못하면 후보자든 뭐든 싹 다 교체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 얘기인 건데 이준우 대변인님.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해당 행위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를 들면은 네. 무소속 후보를 가서 도와주겠다. 즉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는 거는 상대가 이기는 것을 상대가 지는 것을 바라는 거니까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민주당 네. 의원이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러 자기가 거처론구에서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즉시 윤리위에 회부해가지고 아니 탈당 조치라든가 제명 조치를 시키겠죠. 그런 원칙적인 차원인 거고요. 근데 그거 발언한 사람이 또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네. 후보자라면 네.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자가 만약에 장동혁 대표에게
연설을 할 때, 유세를 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거나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장도영 대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그건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도영 대표가 전체 지방선거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인데 그 사람 끌어와가지고 지방선거를 이기겠다? 이거는 지방선거에 지겠다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본인이 뭘 생각하냐? 그 다음에는 전당대회 생각 아니냐? 네. 즉 지방선거에는 의도적으로 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패배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해당에 하는 사람이 광역단체장 후보자라도 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그런 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김진태 강원지사, 이 김진태 후보가 장동혁 대표한테 결자 해제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라면 즉시 교체라는 얘기도 오늘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럼 김진태 지사가 일단 해당 행위 1번으로 올라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보윤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이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멋진 장동혁으로 좀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합니다. 글쎄요, 결자 해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저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지껏 대표님께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데 해당 행위 관련돼서는 김진태 지사 후보의 발언과 해당 행위를 연결시킬 부분은 전혀 없고 대표께서 관련돼서 뭐 생각하거나 얘기하신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김진태 지사는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김인영 대변인님. 그 김진태 지사랑 진짜 무관한 거 맞나라는 생각 사실 타이밍적으로 들긴 들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같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생각해봐야 될 게 공천을 받은 후보만큼 민심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후보는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해서 정치인들이 공천받고 나서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유권자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뽑겠구나 짐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를 되게 빨리 공천을 받으셔서 지역구를 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진태 후보님이 이때까지 걸어온 정치적 길이 어떻게 보면 좀 강성에 가까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김진태 후보조차도 지금 피부적으로 느낀 체감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힘 현재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며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장도혁 대표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라봐야 될 점은 네. 장동혁 대표께서 바라봐야 될 점은 어떤 특정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가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네, 김진태 후보가 지금 우상호 후보랑 같이 지금 상당히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건 아닌데 상당히 좁혀졌는데 아마 좁혀진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지금 본인 과제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내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고 하지만은 내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당한 후보다라는 것을 강원도 도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금 갭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격차를 좁히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한테 호소하게 한 전략용으로 내가 당 대표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당당 후보니까 날 믿어달라. 이런 전략적 메시지로 아마 결자 해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마케팅 전략이다라는 취지의 해석이세요. 근데 사실 어제 김진태 지사가 결자 해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추윤 대변인님. 예. 오늘 내놓은 게 해당 행위는 징계할 거예요. 후보자도 교체할 거예요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 결자 해지다라는 걸로 사실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김진태 지사를 향한 거라고 전 느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진태 지사는 가장 애둘러 예의를 갖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멋졌던 시절에 장동혁 대표로 돌아가달라. 그때가 언제인지 전 전혀 모르겠는데 언제 멋졌는지 그때로 돌아가달라는 건지.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본인이 최대한 장동혁 대표를 예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온 이 장동혁 대표의 말은 김진태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저는 가장 그 타겟팅은 박형준 후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부산 아닙니까? 네. 부산에 지금 무소속 후보가 또 나와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박형준 시장 입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랑 연대할 것 같은 분위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해당 행위다.
그러면 후보자도 교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북구가 빨리 공천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박민식 전 장관이나 뛰고 있는데 공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공천도 안 하고 있으면서 우리 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랑 뭔가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뉘앙스 풍기면은 네. 해당 행위야. 그 후보자 자격 박탈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부 비판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자기 당의 지도부를 비판하는 선거는 뭐 저희 당도 역사 속에 있었고요. 국민의힘도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의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후보자들이 얘기하죠. 아, 우리 당 못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서 쓴소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지를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얘기 정도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지금 못하게 입틀막 하겠다는 거잖아요.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은 이건 해당 행위니까 지금 그 총력을 기울여야 되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폭력적인 당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좀 잠깐 말씀 안 드렸었는데 네. 입틀막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인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명 행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당권을 장악을 했던 그런 정당에서 우리한테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아무런 조치 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해지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하고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당이 폭력적인 정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더 폭력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근데 박형준,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뭐 후보자도 교체할 수 있어라는 얘기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나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좀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보수와 중도까지도 네.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선거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 대표가 후보들께 짐이 되고 있다. 오늘 제가 들어오시는데 넥타이 색깔 먼저 봤거든요. 네, 하도 요즘에 뭐 초록색 넥타이 맨 거를 화제를 삼아서 일부러 오늘 아침에도 골라서 하고 나왔습니다. 네. 시장 처음 선거할 때처럼 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님, 오세훈 시장은 해당 행위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저 정도 발언 가지고 해당 행위자라고 하기에는 딱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반복되고 수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해당 행위로 충분히 회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형준 시장은요 해당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재수 후보와 오차범위내 지금 지지율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가 박형준 시장을 염두에 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넥타이 색깔을 국민의힘이 아닌 색깔을 메고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 그리고 네. 장동혁 대표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이제 선거할 때 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트에 항목에 넣을 수는 있죠. 넣어서 경고 하나. 그렇죠. 경고 하나, 경고 두 개, 네. 경고 세 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임계점에 이르면 네. 사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전체 우리 국민의 선거를 위해서라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면 궁금해져요. 경고 몇 개면 아웃입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이게 지금 뭐 기준이 안에 내부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뭐 5개 이상이면은 아웃이다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횟수라든가 네. 수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업 의원님, 지금 박형준 시장은 아닌데 오세훈 시장은 경고 하나라는 상황인 거예요. 반복되면은 더 올라가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된 진단 때문에 처방 또한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의 고정 지지층 이외의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좀 당의 강한 기강을 좀 오히려 좀 느슨하게 해줘서 네. 외부 지지층을 유입해야 되는데 이때 오히려 그 강력 조치하겠다, 후보자를 교체할 수 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얼마 전에 유행했던 해장행위,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장동혁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의식은 같은 그 강경 보수 그 친윤과 가까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자마저도 네. 장동혁 대표가 지원주를 오면 그 받아들일 것이냐고 물어보자 그건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대구에서의 그 추경호 그 시장 후보와 예비 후보가 그 정도면 다른 오세훈이라든가 박영준 후보라든가 서울 부산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장동혁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징계와 그 후보 교체의 화살은 다른 후보자에게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장동혁 대표 스스로에게 당 대표를 스스로 내려놓고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야 될 임계점,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민주당과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들, 모든 후보들이 당 대표를 거부하는 것. 네.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보수 전체를 더욱더 어려운 곳으로 몰고 갔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저는 깨끗하게 판을 바꾸는 물러남을 통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현재 15%라고 하는 강성 보수 지층을 넘어서긴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으로 지금 후보가 정리된 데에서는 그 여야 후보가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근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35대 35라고 하는 고정 지지층 결집할지 몰라도 승부를 결정짓는 부동층, 네. 부동층들은 결코 보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해당 행위에 대해서 강력 조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장 행위를 하면 강력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배현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같이 볼까요? 장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 현장에서 후보들이 장동혁 오지 마라고 하면 이거 해당 행위인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강원 행위 어지간히 속상했나 본데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이건 애당 행위입니다. 하다 후보 겁박 차라리 미국 가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준우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배현진 의원이 저 말씀하신 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본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당에 있는 공천을 지금 총괄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한테 가해자 측을 변호했던 사람은 공천을 줬다가 지금 그게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본인이 또 아동 학대 관련돼 가지고 또 혐의가 있어가지고 징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원들을 자기 지인으로 구성해가지고 편파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장동혁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기한테 쏟아지는 화살을 장 대표한테 돌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지금 누굴 지적해? 라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그 비판을 하시려면 가장 먼저 비판해야 될 사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었죠. 지금 저희 당 공천을 가장 망친 사람은 전 첫 번째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배현진 의원이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희 당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 공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없을 수는 없죠. 전 공천이라는 것은 결국 자리는 제한돼 있고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공관위원장의 역할인데요. 배현진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실 거면 최소한 이정현 공관위원장, 더 나가서 장동혁 대표에게도 같은 잣대의 비판을 하시는 게 순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배현진 위원장 그 징계 같은 경우는 가처분도 됐고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하나하나 다 요건 해당 행위인가? 기인가 민가? 요건 맞나? 라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어떤 게 해당 행위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한 얘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게 해당 행위죠.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떠오르는 사람 진종호 의원이죠. 진종호 의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부산은 언제 내려가세요? 다음 주 중에 또 내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당에서는 됐죠?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선택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때마침 전화가 오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전화 오셔가지고 예. 도와주려는 마음 너무너무 고맙지만은 혼자서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다니면서 부산 시민들 일대를 다 만나겠다. 예. 그래서 저를 막 설득하셔가지고 예. 마음만 받겠다라고 딱 정리를 하셨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사실 내려가서 도울 생각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난 가서 내 뭐 저녁 찬거리 사면서 부산 북값 돌면서 그냥 난 나 혼자 움직이려고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내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문화로 뭐 비례 전국 꾸고 뭐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치훈 대변인님 예.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그 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면 이건 해당 행위죠. 근데 제명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명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명을 하면은 그냥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이 하나 줄어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호 의원은 나 제명할 테면 제명해봐. 나는 당으로서 그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참 뭐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괜히 쫓아내서 이런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하게 해서 한동훈 계 의원들이 뻔히 지금 당내에 존재하는데 그 의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것 자체가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 자체가 결국 장동혁 지도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또 제명을 당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지지자들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지금 워낙 이목을 집중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근 거래 하나만 하는 거 올려도 그냥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중전을 같이 해줄 화력을 좀 보완해줄 현역 의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정당인의 입장에서는 그 아무리 그래도 정당에 소속돼 있으면 무소속 후보를 저렇게 대놓고 지원하는 거는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다. 그리고 본인이 안 가도 진종호 의원이 안 가도 한동훈 대표는 잘할 것 같은데 왜 굳이 긁어부스럼 이란 말씀인 것 같아요. 김인영 대변인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성치훈 대변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충분히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무소속 네. 후보를 돕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어요. 해당 행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과연 국민의힘이 정상적 상황이냐는 점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지지율이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번 공직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비슷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직전 대선에서 저희 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과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자처해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는 왜 해당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정말 괴멸할 것 같기 때문에 보수 재건을 하는데 같은 큰 대의를 가지고 돕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후보 이제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케이스죠. 그때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경선 참여해서 단일화되면은 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다, 당원 가입하겠다라고 줄기차게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아니죠. 본인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 그런 얘기 안 밝힙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어떤 역할 하겠다 얘기도 안 합니다. 그저 당 지도부만 때리고 교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공격만 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같은 동의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비정상의 원인은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닙니다. 이 비정상의 원인은 바로 한동훈 본인입니다. 본인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부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의 대표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 같은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내가 가서 돕겠다고 하니까는 당에서는 세상에 이런 해당에 이런 가만둘 수 없는 거 아니냐. 아주 원칙적이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비정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비정상 행위를 해놓고 나서 그걸 지적하는 당 지도부를 비정상에 하는 거 그야말로 정말 비정상 집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는 노선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나서 받은 성적표에 대해서 반성이 우선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점의 진단을 특정 계파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 어떤 국민들에게 소홀하게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게 된 게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겠다고 나오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보수가 힘 아니고 보수에서 뜻을 품겠다 그러면요. 네. 전당대회도 본인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복당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선거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나서 국민의힘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행위가 되느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경쟁자이고 국민의힘을 해하려는 그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문제다 나온다고 한 그게 지금 이 모든 이 상황의 시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북갑에 대해서 부산 북갑에 대해서 뭐 무공천 혹은 뭐 복당호 단일화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정서로운 마음에 우리 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죠. 단일화되면 좋죠. 우리 당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한동훈 당대표는 복당 신청하고 우리 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좀 큰 정치를 하자. 우리 당의 단일 후보를 내자. 그럼 하정우의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국민의힘의 당정의 후보가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단일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해서 하정우 뉴스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덮었을 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보수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갑에 대해서 부산 북갑에 대해서 단일화하고 뭐 복당에서 단일화 아무튼 단일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대식 의원, 이준우 대변인님 또 대표 특보입니다. 네. 이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저 전제가 국민의힘 후보로의 단일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당 대표에서 특보를 하신 분인데 여기서 말하면 단일화는 그렇죠. 국힘 후보로의 단일화다.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의미가 다 아마 캐치가 될 겁니다.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의 무소속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두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명시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 해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저 말의 전제는 국민의힘 후보로의 단일화라고 하기 때문에 해당하기를 보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서영호 의원님, 국민의힘 후보로의 단일화를 다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저 이준우 대변인의 그 바람인 것 같고요. 이 선거는 되는 사람으로도 단일화해야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양보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북갑에 누구를 공천할지 모르겠는데 공천을 하면 그 사람의 지지율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객관적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그걸 놓고 지지율이 약한 쪽이 지지율이 강한 쪽으로 단일화가 하는 게 상식적인데 아마 민주당 국민의힘 내에 있는 저러 김대식 의원이나 각규택 의원, 김도우 의원, 부산 지역 의원들이 한동훈으로 단일화 얘기하는 거 보면 누가 나와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지지율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니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것이 무소속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게 한동훈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 같은데 저는 끝으로 한마디 첨언하자면 김도읍, 각규택, 김대식 저런 분들의 저런 정치인들의 참전이 한동훈 그 전투의 참전이 도움이 될까? 진종호가 오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험지에서 나 홀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만들어서 나는 외로운 다윗 거대한 여당과 여당이 지원하는 후보와 싸우는 외로운 다윗이다라는 컨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김도우, 곽규택, 김대식이 붙으면 부산의 주류가 다 붙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골리앗 구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부산에 나갔으면 안 돼요. 대구에 나가서 그 돌팔매를 소위 말해서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보수의 심장에 던져서 보수를 꺾고 보수의 재편의 중심에 섰다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아마 부산 모든 국회의원이 한동훈이 오지 말라 그래도 진종호는 서울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부산 의원들이 부산이니까 매일 아마 갈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싸움이 다시 국민의힘 대 민주당 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 이런 구도로 간다라면 한동훈 대표의 선거는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인명 대변인께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윗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홀로 힘들게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자꾸 붙어? 절로 가. 뭐 이런 얘기예요. 일단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세 분이 저렇게 얘기하신 걸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세 분들의 공통점은 부산이 지역구인 겁니다. 부산에서 가장 부산 민심을 가장 가깝게 느끼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분들이 봤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면 저런 말을 의원들이 할 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북구갑에서의 소구력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고 더 나가서 저런 말을 왜 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공직선거 중이지 않습니까? 부산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계속 조용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민분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요. 더 나가서 일정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즉흥적으로 그분들께서 만나신 분들이 여기를 가시면 더 좋을 거고 더 많은 분을 만났고 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즉석에서 그 일정을 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주민 밀착형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갔던 것은 전당대회라든지 대통령 선거라든지 규모가 큰 선거였지만 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결국 지역 구민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에 맞는 선거 전략과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도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당 지도부에게 저희 당 지도부에게 지금 지도부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님. 네. 일단 조용히 이제 부산에서 선거운동 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조용히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한동훈 전 대표만 그 유난스럽게 선거운동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세 분의 의견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주목을 받는데 부산 전체 의견은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보가 났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광역단체 부울경 전체가 공동 성명을 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낼 거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완전 오보로 바뀌어지면서 부울경 모두가 공문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한 거 전혀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게 전체 부울경의 후보들의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처럼 교란스럽게 부산 북갑에서 선거운동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막 하루에도 막 몇 개씩 지금 이 SNS에 막 영상, 사진이 막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눈에 까십니다. 지금 아직 너무 시끄러워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친한계 인사죠. 박상수 변호사 뭐라고 SNS에 올렸느냐. 지금 뭐 해당 행위, 뭐 강력 조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 5월 15일까지 딱 시효가 20여일밖에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5월 15일 이후에 공천 취소하면 거기는 이제 무공천해야 되는데 후보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성치훈 대변인님.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맞는 얘기고요. 아마 박성수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혹시 한동훈 전 대표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저 이후에 하시라. 5월 15일 이후에 하시라. 그 이후에 하면은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 사정을 보면 민주당이 뭐 굳이 발을 얹지 않아도 되는 정도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친한계 그 의원들도 아니면 친한계 인사들도 지금 최대한 뭔가 장동혁 지도부를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저는 계속해서 뭐 장동혁 지도부가 저희는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여당 입장에서 주장을 합니다만 저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붙으면 결국 유리한 건 현 지도부입니다. 현 지도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 자진 사퇴, 이선 후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장동혁 지도부가 본인들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해서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는 현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지도부를 뭔가 자극한다거나 지도부가 이런 생각해 이런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야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도부로 하여금 그럼 저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저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건이 뭔가 지도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고 얘기가 몇 번 나왔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외로운 다윗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지도부랑 막 투격투격하는 모습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일일이 SNS에 올리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분들은 저런 것들은 좀 전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거 지금 미리 이렇게 오픈하면 결국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요거를 그럼 플랜 B를 또 뭘 준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여지를 미리 주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준우 대변인님. 5월 15일 이후에 우리 어떻게 못할 걸 이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플랜 B 준비 중입니까? 당연하죠. 저에게 나왔으니까 플랜 B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박상수 전 대변인은 플랜 B를 우리가 준비할 그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은 좀 장 대표 저런 이제 경고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면 되지만은 5월 15일 이후에는 대놓고 해도 돼. 현역 의원도 가능해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저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플랜 B를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그래 행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선거 끝나고 나면요. 다 기록이 남고 그걸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당원들이 고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해당이 누구누구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당원에서 좀 징계위 넘겨서 윤리위에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당원들이 고발하면요. 그 접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오히려 박상수 대변인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김인영 대변인님 왜 미리 오픈했어?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일단 박성수 전 대변인의 저는 뭐 개인 의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저는 보고요. 박상수 전 대변인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5월 15일 이후에 지나서 그때 과연 저희 당에서 공천받으신 후보님들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인이 공천을 받으면 가장 용감해지긴 하지만 지금 지도부에서 워낙 징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만약 현 지도부가 지금 시점에서도 공천받은 후보에서 징계를 한다면 그거 역시 선거 패배를 이끄는 데 앞장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받은 후보를 징계 취소한다. 그만큼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합법적으로 다 공천 과정을 거쳐서 경선을 통해서 또는 공천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해서 공천을 취소한다? 그걸 국민들께서 과연 제대로 볼까요? 저는 제대로 본다면 과연 그 지역을 대신 공천받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개인 의견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5월 15일 후에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연일 매일매일 이 이슈가 국민의힘의 가장 최대 이슈로 지금 이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 대표 사퇴 관련한 얘기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시점상으로는 지금 어떤 지도부 교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장수를 바꾼다.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구도가 불리한 상황에서 이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쪽의 뭐 좀 비판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당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구도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 야당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구도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좋은 선거운동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를 이겨야 되는 우리 당의 책임을 생각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없는 게 선거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친윤들로 분류되는 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들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일단 사퇴가 최고의 선거운동이다. 아니다. 전쟁 중에 장수 바꾸는 경우가 어딨냐. 지금 구도 싸움이라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이준우 대변인님. 오늘 출연료 2배 드려야 돼요. 지금 선거 41일 남았는데 선거 41일 앞두고 대표 사퇴하냐 마냐 자체가 일단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2018년 홍준표 대표 때 이랬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상당히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선거 방금 이제 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장수를 바꿔버리면 그 전쟁은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결과가 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체제로 일단 완주는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바꾸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선거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이겼을 경우에 공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느냐. 졌을 경우에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 바뀌고 되면요. 그 선거 결과를 누가 가져갈지 누가 책임질지 아무도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측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든 간에 자기들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선거에 졌다. 그러면은 거봐라. 내가 진작 바꾸자고 했는데 늦게 바꾸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기한테 유리한 해석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장 대표 사퇴하게 되면.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아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도 순전히 제가 보기에 이제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좀 약간 그런 거를 좀 선동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뭐 친윤계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얘기한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요건 짧게 김인영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희 당의 원로들도 계속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박정훈 의원께서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선거는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와 양이 이끄는 사자의 무리는 결국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양이 이끄는 사자 무리는 결국 이길 수 없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본인이 이 선에서 물러나셔서 각 후보들별로 각자 선대를 꾸려서 최소한 민심에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현재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거는 두 분이 너무 지금 갈리는 상황이라 짧게 서영호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장수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인데 현재 장동혁 대표 처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TK에서의 민주당의 역전, 그리고 전체 지지율이 최저 지지율인 15%, 그리고 모든 후보자들이 장동혁 대표를 방문을 거절하는 이런 희한한 전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도를 완전히 틀어내는 건데 이 선거가 장동혁 심판선거, 보수 심판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관역에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역에서 사라지는 게 베스트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역이 당대표 사퇴가 아니라 이선 사퇴하고 지역별 선대위를 하는 것도 통합선대위를 꾸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대안으로 나올 것이냐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